안녕하세요. 요번에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헌법 소원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 헌법재판소 가는 경우가 잘 없는데, 기소유예 처분 취소 빼고는. 근데 한번, 정말 옛날에 교과서에서나 배우던 그거를 한번 써먹어 봤다. 잘 할 일이 없습니다, 이 헌법적인 거는. 근데 진짜 헌법적인 이슈로 한번 다뤄본 거에 대해서 소개드린다고 했는데, 이제서야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이게 2016년경인지 2017년경인지 정확치는 않은데, 그때 당시에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그때 당시에 이제 성매매, 아동 청소년,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그걸 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 3명 정도, 이제 막 갓 20살 된 3명 정도 남자가 기소되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그 피고인들을 변호해주면서 한번 이 규정이 7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업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7년 이상, 업을 빼고 그냥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이면은 7년 이하 이렇게 규정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어쨌든 7년 이상이에요. 7년 이상이면은 법률상 감경을 하고 또 장량 감경까지 해야지 이제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 요게 됩니다.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아마 법률상 감경할 만한 사유가 없었죠. 그래서 아무리 잘 나와도, 아무리 봐줘도 3년 6개월이 선고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은 아예 없고요. 그래서 이 처벌 규정이 다른 죄들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형량이 굉장히 강하다. 오히려 살인보다도 강하다. 형량이 강하다. 법정형이. 이런 부분 때문에 한번 헌법소원을 시도해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헌성을 한번 다퉈봤던 겁니다. 근데 이게 그때 당시가 2017년인가 이런데, 사실 2014년도에도 이미 합헌 판정이 나왔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계속 변호사들이 찔러보다 보면은 바뀌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찔러보고, 그때그때마다 찔러보고 그러는데, 아마 바뀔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보호법을 보여야 되는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입법자가 이렇게 한 결단에 있어서 아마 헌법재판소가 계속 따르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봤던 겁니다. 이게 사실 그 미성년자들이 가출하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미성년자들끼리 막 이렇게 어떤 애 나쁜 행동이죠. 어떤 애를 두고서는 걔를 계속 그 성매매 하도록 나가도록 시킵니다. 이런 게 제가 소년범 하면서도 좀 봤는데요. 근데 이게 소년범이었다면은, 그러니까 20살이었나? 그게 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면은 가정법원으로 가게 되거든요. 소년 사건으로. 이때는 어떨 때에는 어떤 이들은 사회내 처분이 되기도 해요. 어리니까 이제 봐준다, 그거 뭐 문제 많다고, 그런 제도 자체가 문제 많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때, 그런데 이제 막 갓 20살 된 사람들이면은 3년 6개월을 꼼짝없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또 약간 형평의 관점에서 보면은 좀 가혹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차피 범죄자를 뭘 봐주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도 자체를 비교해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생깁니다. 어쨌든 이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거를 한번, 절차적인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거를 먼저 해요. 먼저 하고 나서 그 재청 신청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변호사나 당사자가 법원한테 먼저 요청을 하는 겁니다. 이거 헌법재판소에 보내주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받아들여지면은 해당 형사재판 같은 거는 절차가 중단됩니다. 그러면은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그 구속된 피고인들이었거든요. 6개월의 구속기간이 있으니까,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 이내에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이고 절차가 중단되니까 석방이 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그냥 재판이 이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석방될 리가 없죠. 실제로 실형이 나올 테니까. 집행유예 가능성도 없고.
그러니까 판사님도 적극적으로 이거를 이 재청 신청을 받아들일까요? 이러고서는 저희들 쪽에다가 물어봤습니다. 변 쪽에다가. 근데 어떤 이유인지 너무 예전 일이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냥 일반 법원에서 판단 받아보자, 구속된 상태로 판단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결정해서 진행했던 사건입니다. 예전에는 그 군형법이 군인 신분, 그 행위 시점이 군인 신분이었을 때뿐만 아니라 군인 신분이 아니었다가 행위를 한 뒤에 그 군인이 된 경우에도 그래도 군사법원에 관할 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최근이었어요. 몇 년 전이었는데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게 법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군사재판으로 받을까 이런 고민을 좀 했던 겁니다. 어쨌든 말이 엇갈렸는데요. 다시 돌아와가지고서는 그 만약에 이 위헌재판 신청, 위헌 법률 심판 재청 신청이 기각되면, 이게 말을 너무 오랜만에 쓰는 단어라서 제 입에 안 붙는데, 이 신청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면은 이제 법원에서 니네들이 알아서 헌법 소원하든지 말든지 여기서 보내진 않겠다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위헌 소원이라고 해서 헌법 소원 일종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는 재판 절차가 중단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그때 당시 재청 신청 그냥 기각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의견을 내서 그렇게 진행됐던 겁니다. 어쨌든 절차적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실제로 요 헌법적인 거를 한번 그냥 약간 썰푸는 겁니다. 이게 헌법적인 내용 판단을 받은 거 보면은 하여튼 위헌 소원이에요.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그리고 이루비 변호사님은 저랑 같이 이제 회사 쓰시는 분이고 저 이름 됐고 여기 세인도 있더라고요. 세인 저희 회사 바로 옆에 있는 건데 다른 여기 사무장님도 개인적으로 알고 여기 또 마지막에 있는 이름이 친분이 있는 변호사님입니다. 대표 변호사님도 얼굴은 알지만은 하여튼 가끔 마주치면 인사하는 정도이고 잘은 모르는데 이 형님이랑은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하여튼 되게 반갑더라고요. 아는 이름이 나오니까. 지금은 딴 데 가셨는데 그런데 이게 그 본안에 관한 심리를 할 때 있어서 아마도 기본권에 중대한 침익이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비례 원칙이라고 해서 좀 엄격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아닌 경우에는 입법자의 그 재량권을 많이 중시해야 되고 일종의 사법부 아닙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란 게 상권 분립이니까 사건 분립인가요? 뭐라고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국가 권력이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건데 너 이렇게 입법한 거 잘못이다 계속 이렇게 해버릇하면은 안 되겠죠. 이게 분립이 잘 안 되고 누군가가 우월적 지위에 서겠는 거겠죠. 어떤 국가기관이.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해석적으로라도 어떤 법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의 입법자의 재량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평등의 원칙이라 그러나 평등의 원리 요걸로만 좀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는 이거 그래서 완화된 심사를 한 거예요. 본질적으로는 다른 그 형벌과의 그 균형성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평등의 원칙이 위배되는지 여부를 이렇게 설치한 내용을 보시면 단순 살인과도 비교했고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뭐 생각해서 이런 거랑 비교할 때 좀 과도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주장들을 했을 겁니다. 아마 뭐 대동소이하게 그 저희 옆에 로펌에서도 그렇게 다 했겠죠. 사람들 생각이 다 비슷하니까. 그래서 성인의 성매매 알선 업과에 비교하게 되고 뭐 아동 청소년의 성매매의 단순 알선과도 비교해보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궁금하신 분은 좀 읽을 수 있고 근데 여기서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이렇게 해서 쌍가로 3번 요거는 이제 제가 좀 어디서 착안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아마 헌법을 좀 기억하는 게 있었나 보죠. 이런 논리를 한번
어디서 봤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봤던 겁니다. 이런 논리 피력을. 그러니까 이 말의 취지는 무엇이냐면은 검사가 업으로 하게 될지 업으로 기소를 할지, 업이라는 거 한다는 게 어떤 반복적이고 영리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두 세 번 뭐 이렇게 하더라도 딱 한 번만 하더라도 업이라고 평가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여러 번 해도 이 검사의 재량에 따라서는 업을 빼고 기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사의 재량이 굉장히 많이 좌우되죠. 그러니까 이 검사의 자의적인 형벌 기소권 행사에 따라서 너무 그 피고인이 달리 이렇게 그 다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에 착안해 가지고서는 한번 한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평등의 원칙 주장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판시한 거죠. 판단하게 된 거죠. 근데 요거를 제가 평가를 하기에는 제가 그 논리들이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이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서는 사실 이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도 계속 찔러봐야 된다, 너무 가혹한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하에 계속 찔러보는 거죠. 물론 정말 이게 생각이 다르실 수는 있습니다. 이게 다른 법정형과 비교해서 높다고 하더라도 청소년 보호 필요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소년범에서도 그렇게 했듯이 그런 사람들이 한 20살 20살 초반 막 이럴 때에도 약간 좀 범죄에 대해서 또 둔감해져 있습니다. 원래 범죄자들 기본적으로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이런 거를 해본 사람들은 좀 많이 둔감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그 형사 전문 변호사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 대변해주기도 하지만은 변호해주기도 하지만은 이게 이분들도 죄책감이 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딱 위하라고 그러죠. 결국에는 형벌의 목적이라는 게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얻을 기쁨 대비했을 때 내가 처벌받음으로 받게 되는 불운과 비교 형량에서 뭐가 이득일지 판단해서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런 나쁜 행동에 나가지 않는다. 결국에는 요 관념 가지고서는 다 이게 형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딱 20살 때 이렇게 사실 처벌받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을 수도 있어요. 나중에 나쁜 짓 이제는 진짜 손 씻고 안 하고 살아야지라고서는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요. 참 하여튼 어쨌든 또 한편으로 보면 좀 가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없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동피고인으로 있던 다른 분은 또 다른 변호사님이 했는데, 그분이랑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더니 너무 이걸 너무 형량이 세게 규정되어 있어서 좀 그렇다, 막 이렇게 공감하시더라고요. 이게 꼭 불쌍하다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저희들이 또 다른 제도들과 비교해 보면서 또 그런 사고를 하긴 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랬던 사건이었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썰이 길었죠. 마치겠습니다.